안녕하세요. 에어모터스 마사입니다. 제가 반팔을 입고 일하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오늘 좀 약간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춥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일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엔진은 아우디 Q7에 장착되어 있는 3.0 디젤 엔진이에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가 한 일주일 정도를 운행을 하면 부동액이 없어져 가지고 엔진 과열이라든지 보충 경고등이 들어와서 저희 쪽에 입고가 됐는데, 처음에 입고됐을 당시에 워낙 이 엔진 자체에 이게 떡져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너무 누유 부분이 많아서 일단 1차적으로 엔진 세차를 맡겨서 외주에 맡겨가지고 엔진 세차를 해왔는데, 제가 여지까지 엔진 세차를 맡겨서 하면서 비용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2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는데, 엔진 세차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따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그래도 완전 떡져 있는 게 더 보일 거예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새는 부위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엔진 세차 과정에서 이 가운데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엔진 내리고 분해하면서 이쪽에 물이 고여져 있던 게 이게 그쪽에서 샜었던 부분인지 세차 과정에서 고였던 건지 그 판단이 좀 안 돼가지고 샌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헤드 가스켓만 교환을 하려고 엔진을 내서 가스켓을 교환하려고 뜯다 보니까 이게 여기 헤드 가스켓만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만 딱 뜯어가지고 교환을 하면 되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새는 부위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진짜로 필톤만 빼고 완전 오버홀 수준으로 해서 오링이라든지 가스켓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해 중에 여기 타이밍 체인이 들어갔는데, 타이밍 체인 위에 상부 체인 장력 조절해주는 부분에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가 제가 빼서 보니까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갉아먹게 되면 물론 소음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엔진 소리가 특이하게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은 안 들었었는데, 이렇게 마모가 되면 이 마모된 양만큼 타이밍이 틀어지기 때문에, 얘네들 아우디 계열 엔진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좀만 틀어져도 되게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된 부품이 조립이 되면 이 차주분도 그 이전보다 더 진짜 좋은 컨디션이 된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엔진을 싹 다 분해를 했는데, 분해하고도 이 안에를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누유가 너무 많아서 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닦는데 한참 오래 걸릴 것 같아. 세척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부동액이 계속 줄다 보니까 보충을 이렇게 생수라든지 이런 걸로 보충하셨나봐요. 부동액으로 보충 않고 수돗물로 보충하면 괜찮은데, 생수 같은 걸로 보충했는지 이 안에 보면 부동액 라인이 다 부식이 됐어. 그 라인도 지금 빼서 보니까 각 라인마다 누렇게 황토빛으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해도 또 이렇게 부식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디 차 엔진들 같은 경우는 누수 안 나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누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우디 차량들은 누유라든지 누수 부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리를 많이 하는 항목 중에 하나고, 또 부동액 소모권으로 해서 입고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누유까지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황토빛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이 부동액 라인이에요. 이게 부동액을 지하수나 이 생수로 막 보충하게 되면 이렇게 녹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녹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원복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충을 하더라도 꼭 수돗물 아니면 부동액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원복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누유 때문에 이렇게 때가, 실린더 블록 부동액 라인도 보면 이렇게 부식이 되면 그냥 이 표면만 이렇게 황토색을 띄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띄다 보면 이런 고체 같은 이런 가루가 이렇게 생겨요.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실린더 블록 피스톤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쪽 냉각시켜주는 라인인데,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체인 가이드도 떨어졌어. 이 옆에 잡아주는 부분이 깨져가지고 좀 너덜너덜하고 있습니다. 이 윗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엔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부터 먼저 대충 세척을 해 놓고 마저 다 분해한 다음에 다 세척되는 엔진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체인까지 다 완전히 분해를 해서 지금 엔진 실린더 블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제가 이거 닦는데 2시간 반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떡져 있고 그래서 엔진은 깨끗해지고 제 얼굴은 막 이렇게 막 튀어가지고 지금 손도 많이 튀어서 이렇게 더러운데, 그래도 엔진이 깨끗하니까 뭐 저야 닦으면 되고, 제 더러진 만큼 얘가 깨끗해졌어요. 깨끗이 닦은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쪽 뒤에가 체인 들어가는 부위고요. 교환될 부품들이고요. 아우디는 가스켓만 교환하면 오히려 더 많이 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애프터용으로 2개 좌우를 교환할 거예요. 그리고 헤드 가스켓 여기 있고, 오일 힐트 하우징, 요 가스켓은 따로 공급이 안 돼서 이것도 애프터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여기 이 가스켓이랑 요거랑 요 플라스틱이랑 요 4가지는 아우디 차종 진짜 많이 작업하는 부위인데, 오일 쿨러 쪽 누수가 이루어지면 요렇게 4종 세트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이 가스켓은 프론트 케이스에 그쪽에 들어가는 오링인데, 이 오링이 가격이 거의 30만원 들어가더라고. 이게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게 30만원이 말이 되네. 금땡이로 만들어.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자, 세척이 완료됐고, 뜯었던 부품들, 그 부품도 또 세척을 해야 돼. 또 세척을 하고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인 상태에서 조립하면 저도 이게 조립도 잘 되고 상쾌한 기분으로 조립할 수 있어서, 진짜로 엔진 오버하울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누유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솔직히 분해해서 조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척해서 하는 게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더러워진 부분을 다 깨끗이 닦고 조립을 하고, 나중에 조립이 다 돼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또 누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또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엔진 쪽이 제일 1순위가 세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엔진 분해했을 때 세척이 잘 이루어져야 차후에 뭐 문제도 없고 그렇겠죠. 그리고 가스켓 본드가 발려지는 부분도 그 기름기가 없어야 잘 밀착이 되고 차후에 그쪽으로 누유 부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지금 나머지 부품을 닦아가지고 한번 조립하는 거를 찍어보겠습니다. 주의할 게, 이렇게 분해할 때 이렇게 오링 패킹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2개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세척하면서 날아간 상태에서 그냥 조립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패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일이 공급되는 라인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끼지 않고 조립을 하면 엔진에 치명적인 고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고착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우디 계열들은 이 오일 펌프가 이 앞쪽에 위치되고 이 타이밍 체인에서 같이 돌리면서 펌프가 들어오는데, 또 특이하게 아우디는 이렇게 육각 렌치처럼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파사트라든지 2.0 디젤 차량 같은 경우가 이 육각이 되게 10mm 정도가 되는데, 그 2.0 같은 경우는 이게 파이수가 미리수가 좀 작아서 여기 지금 이 걸리는 부분이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헛돌아가지고 엔진이 고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돼서 이렇게 좀 두꺼운 게 나온다. 축이 저 앞쪽에서 체인에 같이 걸려서 이 펌프가 구동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머리를 쓴 게 하단 오일팬만 뜯고 펌프만도 교환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껴있을 때 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뒤로 밀리면서 펌프를 뜯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머리를 쓰긴 썼는데, 육각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펌프에도 이렇게 오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조립 안 하고 오링을 안 끼고 조립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오일압이 다 빠지면서 오일 라인 쪽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라인 쪽으로 못 들어가서 뭐 크랑크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갈 수가 있어요. 오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앞쪽이 조립이 되면 얘가 이렇게 꼭 스프링 장력에서 이렇게 눌려서 이게 이렇게 힘을 가야지만이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앞쪽에 눌리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빠지는데, 만약에 이 스프링이 없으면 이걸 빼려면 이 밑에 하단 오일팬 전체를 뜯어야 이 오일 펌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하단 오일팬을 빼기 위해서는 또 타이밍 케이스까지 다 빼야 이거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보루는 꼭 빼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의사들도 배에다 거질 넣고 봉합하고 나서 알아가지고 다시 개봉하고 그런 경우, 이것도 엔진을 수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랑 좀 같은 개념이니까,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타이밍 정렬하는 이 지그인데, 요거는 밑에 크랑크 축의 정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핀을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일팬 이쪽 부위에 육각 렌치로 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내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요 뾰족한 막대기 부분이 크랑크 축 아령 같은 그 부위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에 딱 삽입이 되면서 정 위치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이 볼이 지금 위치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위치가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이면 저렇게 구멍이 딱 맞는 거죠. 저 구멍 홈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타이밍 정렬이 맞는 겁니다. 이 차량은 지금 분해를 해서 수리한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더 망가질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지금 오버하울 작업을 하면서 그 부위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크랑크 축으로 큰 손상이 갈 수 있었던 부위가 예방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타이밍 체인 가이드가 막 갉아먹은 부위를 보여드렸는데 그 갉아먹은 그 가루가 미세한 가루로 이렇게 밑에 오일팬에 머물러 있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오일팬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오일 스트레이너인데 1차적으로 오일에 굵은 이런 이물질을 걸러주는 스트레이너예요. 이제 이 안에 보면 그물망처럼 돼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따라따라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해서 에어를 막 불어보니까 타이밍 체인 가이드가 막 갈려먹었던 굵은 가루들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주지만 이 얘는 오일이 시동이 걸려있으면 오일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알맹이 같은 그 알루미늄 가루가 여기 그 철망 같은 데를 계속 긁다 보면 그게 철망이 딱 뚫려요. 어느 순간 뚫리면 그게 가루가 오일 펌프로 딱 찡겨 들어가면서 오일 펌프가 손상이 가면 엔진 오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크랑크 샤프트가 고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크랑크 고착으로 인해서 엔진을 내려서 수리하는 게 아닌데 다행히도 더 타셨으면 이게 엔진 쪽으로 큰 데미지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참 적기에 잘 한 것 같아요. 체인 끼기 전에 실린더 헤드를 먼저 올리고 지그에서 또 탈거해서 밑에 체인 건 다음에 카바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그 껴가지고 마무리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 가스켓을 장착할 때는 장착하고 이쪽 타이밍 케이스랑 또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 가스켓이 끝까지 다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잘려서 또 다시 다른 가스켓이 거기서 물리기 때문에 그 끝지점에는 가스켓 본드를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요 끝지점 여기에 위아래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각도법으로도 조이긴 조이는데 여기다 각도계를 놓고서는 조이는 것보다도 편하게 보통 제가 한 35 토크 주고 그 다음에 90 토크가 돌리면 제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수평으로 표시를 하고 90도를 돌리면 수직으로 쓰겠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각도법으로도 조일 수도 있고 또 둘, 넷, 여섯, 볼트 8개인데 8개 중에 한 개가 안 조여지면 표시가 나겠죠. 이렇게 하면 볼트를 까먹고 안 조이는 경우도 없고 각도법으로도 쉽게 조일 수가 있고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 파란 표시된 부분이 원래 40 토크에 놓고 이쪽 가로 방향으로 표시를 했는데 90도 돌리면 이게 세로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표시해놓고 하면 각도기를 대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물론 감각으로 한 90도 돌려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까먹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엔진 조립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젤 차량은 이렇게 예열 플러그가 지금 여기 톡난 부분 있죠? 요거가 예열 플러그인데 원칙적으로는 저기 예열 플러그를 분해할 때 다 빼놓고 그게 정석이에요. 다 빼놓은 다음에 세척하고 헤드 얹은 다음에 예열 플러그를 꽂는 게 정석인데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이 예열 플러그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헤드를 세척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바닥면에 닿으면 여기가 살짝 모가지 부분이 부러진다고 해야 되나? 아예 부러져 버려서 바깥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부러지지 않고 여기서 간당간당 움직인 상태에서 조립이 돼서 시동이 걸리면 예열 플러그 팁이 이 헤드하고 피스톤하고 막 짜부가 돼요.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재수 없으면 피스톤이랑 블록까지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엔진 조립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때문에 엔진을 크게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조립하고 하면서 까먹고 회전 부위 볼트를 안 조인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그런 예열 플러그 팁이 간당간당 한 상태에서 조립돼서 시동 걸었을 때 딱 떨어지면서 실린더 피스톤 헤드 부분하고 실린더 헤드 그 면 부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타이밍 체인 쪽도 조립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특별한 부위가 없어서 그냥 제가
카메라를 안 켜고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조립을 하다가 이게 정비 사례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아우디 차량인데 이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이었는데 그 차량이 그 터보가 나가가지고 저희 쪽에 입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터보가 보니까 임펠러가 달랑달랑 움직이더라고요. 오일 공급이 안 돼서 오일 공급이 왜 안 됐을까? 근데 얘네는 터빈 자체에 오일 공급되는 게 뭐 파이프가 와서 그쪽으로 터보에 조립이 돼가지고 오일 공급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터빈을 안착시켜주는 그 브라켓 자체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서 오일 공급과 리턴이 다 되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봤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의 실수로 터빈을 망가뜨린 경우가 있어서 그 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요거가 터빈 안착시켜주기 전에 들어가는 철판 가스켓이에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 철판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구멍이 두 개예요. 여기 보면 큰 구멍이 있고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조립했던 분이 어디 업소에서 조립했는지 모르겠지만 철판 가스켓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가스켓 본드를 발라가지고 딱 이게 안착을 시켰는데 가스켓만 넣으면 또 오일이 누유가 있지 않을까 그 도파심에 가스켓 본드를 도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스켓 본드를 진짜 얇게 싹 바르면 상관이 없는데 좀 두툼하게 바르다 보니까 이 두툼한 발려있는 상태에서 터빈이 딱 안착이 되고 볼트 체결이 되니까 가스켓 본드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안으로 구멍, 이 오일 라인 구멍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라인이 막혀서 오일 공급이 안 돼서 터빈 자체가 망가진 거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요 엔진 하면서 조립을 하다가 이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엔진의 주의할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엔진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거 빼고 또 한 가지 이 인젝터 쪽에 인젝터를 고정해주는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가 타차종 엔진에 비해서 좀 얇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얇아요. 그러니까 그 미리수가 한 6mm 정도 되나? 볼트 탁 놓고 전동 임팩을 탁 쏘다가 전동 임팩이 확 돌아버리면 그 전동 임팩을 세게 쏘면 나사선을 딱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실린더 헤드 쪽에 알루미늄 쪽이기 때문에 좀 약해서 그 오버토크가 되면 그 나사선이 딱 뽑혀버리면 심하게는 실린더 헤드를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인서트 코일이라고 있는데 그 코일, 특수 코일로 해서 어렵게 해서 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아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지 운이 나쁘면 진짜 실린더 헤드 자체를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젝터 조일 때는 규정 토크로 꼭 조여야 된다. 이따가 제가 인젝터 조일 때 한번 그 부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아침부터 한 8시, 아침 8시부터 세척하고 부품 다 세척하고 부품 오는 시간 좀 기다리는 동안 세척이 마무리돼서 그리고 조립까지 해서 지금 8시가 됐어요. 꼬박 12시간 동안 제가 일을 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뭐 평일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서 다른 일도 보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주력으로 요 엔진 시간을 투자해서 조립을 했는데 조립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조립은 잘 된 걸로 보여지고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하고 깨끗하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엔진 조립을 하다 보면 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손을 많이 쓰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로봇 손처럼 이렇게 딱 필 때 더더더덕 이렇게 증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늦게까지 하면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휴일에는 아무래도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남은 부분 다 조립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엔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반나절에 걸쳐서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엔진 내려서 분해했던 이유는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하면 부동액이 없어지고 경고등이 표출되고 엔진 과열이 되면 에어컨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엔진을 내려서 분해 수리를 했는데 일단 분해 수리하는 과정에서 타이밍 체인 가이드 손상된 부위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시적기에 수리가 시기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차에 장착만 해서 시동을 걸고 뭐 누수되는지 누유되는지 막 확인하고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 또 이 엔진 말고 또 다음에 보고 엔진을 또 조립을 해야 돼서 지금 이게 계속 손을 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약국에 가서 손을 많이 쓰는데 손이 좀 아픈데 뭐 약 있냐 그랬더니 뭐 비타민 D 뭐 이런 그 영양제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7만 원 주고 사왔는데 일단 그걸 먹고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 엔진 수리를 하면서 얘 엔진의 뭐 고질병이라든지 어떤 부위를 조립할 때는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뭐 그 부분을 뭐 알아야 될 뭐 그런 것도 없지만 뭐 정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초년생 분들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엔진에 대해서 뭐 이상 많이 발생되는 부위라든지 조립하면서 어떤 부위를 조심을 해야 된다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엠모터스 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